AI 시대의 일자리,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대체와 전환의 시대, 개인, 기업, 사회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 이 영상은 특집 특이점 시리즈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본편에서 우리는 특이점이 무엇인지, 언제 오는지,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지금 여기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AI와 로봇이 실제로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인력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앞으로 더 빠르게, 더 넓은 범위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5년 안에 없어질 직업 같은 자극적인 목록을 들려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실제로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현재 확인 가능한 데이터와 사례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솔직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던지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어떤 직업이 사라질까?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이동해야 하는가? 이 질문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사라지는 직업을 나열하는 것은 공포를 줄 수 있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침반입니다. 이 영상에서 다룰 3가지 프레임을 먼저 소개합니다. 첫 번째, 공포 대신 데이터입니다. 자극적인 사라질 직업 리스트 대신 현재 시장의 실제 수요와 수치를 봅니다. 두 번째,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얼마나 빨리 재교육을 받느냐보다 대체 불가능한 어떤 영역으로 향하느냐가 생존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 구조적 변화입니다. 개인의 전직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가 차원의 안전망 재설계가 필수적입니다. 이 3가지를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먼저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겠습니다. 2026년 1분기 기준 테크 기업 감원 78,557건 중 47.9%는 AI 자동화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기업들의 리스킬링 투자도 있습니다. 아마존은 누적 12억 달러를 투자해 30만 명 이상의 직원을 재교육했습니다. 그러나 아마존은 리스킬링 프로그램을 발표한 직후 1만 4천 개의 직책을 감축한다고 함께 발표했습니다. 액센추어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공식 선언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을 위한 리스킬링은 더 이상 실행 가능한 경로가 아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교육을 받고 새 역할을 맡아도 그 역할 역시 몇 년 뒤 AI에 의해 잠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교육은 무의미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 방향이 중요합니다. 사무직 내에서의 단순 기술 재교육, 리스킬링은 자동화의 파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역할 역시 몇 년 뒤 AI에 잠식될 수 있습니다. 어디로 이동하느냐가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흥미롭고 거의 논의되지 않는 사실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AI가 화이트칼라 사무직을 대체하는 바로 그 순간 AI의 물리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할 현장 기술 인력이 전례 없는 규모로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AI 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인프라 구축, 그리고 이것이 배관공, 전기기사, 철강 노동자들에게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드 CEO 짐 팔리는 한 발 더 나아가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AI 야망이 인력이라는 벽에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 인력 컨설팅 기업 랜드스테드가 5천만 건 이상의 구인 공고를 분석한 결과 2022년 말 이후 로봇공학 기술자 수요가 107%, HVAC 엔지니어가 67%, 전기기사가 18% 증가했습니다.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 건설 현장의 기술 인력은 일반 건설 현장 대비 32% 높은 임금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AI가 사무직을 줄이는 바로 그 힘이 현장 기술직의 희소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흔히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직업으로 의사, 변호사, 심리상담사 같은 직종이 언급됩니다. 이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에게 실질적 조언이 되기 어렵습니다. 의대를 다시 가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그 직업들이 대체되기 어려운가? 그 이유를 이해하면 같은 특성을 가진 더 접근 가능한 경로가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024년 빙 코파일럿 사용자 20만 명의 실사용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AI 대체가 어려운 직업에는 공통적인 구조적 특성이 있었습니다. 첫째, 물리적 현장성입니다. 매번 다른 환경,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실시간 대응, 알고리즘이 학습할 수 있는 고정 패턴이 없습니다. 배관 누수 진단이 그 예입니다. 둘째, 인간 신뢰 감정입니다. 언어 모델이 아무리 발전해도 대체 불가능한 같은 인간이기에 가능한 공감과 신뢰, 심리 상담, 응급의료가 그 예입니다. 셋째, 법적 책임 면허입니다. AI가 결과를 도출해도 최종 책임과 권한이 귀속되는 영역, 건축 승인, 의료 해석이 그 예입니다. 넷째, 창조적 윤리적 판단입니다. 무엇을 만들지, 어떤 방향이 옳은지 결정하는 인간 고유의 영역입니다. 고학력 전문직만이 답이 아닙니다. 위 특성 중 하나 이상을 가진 직종은 장기적으로
AI 대체 압력을 덜 받습니다. 이 부분이 이 영상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덜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미국 노동통계국 BLS에 따르면 전기기사 직종은 2034년까지 9.5% 성장이 예상되며 이는 전체 직종 평균의 3배 이상입니다. 매년 약 8만 1,000개의 채용 공고가 발생합니다. HVAC 기술자는 같은 기간 8.1% 성장이 전망됩니다. 2027년까지 미국에서만 배관공이 55만 명 부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진입 경로, 대학 부채 없는 3년에서 5년의 유급도제 훈련과 면허 취득, 소득 수준, 숙련직 연 6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자영업 전환 시 최대 30만 달러, 실사례를 소개합니다. 제이컵 팔머, 21세의 미국인으로 대학 대신 전기기사 도제 프로그램을 선택했습니다. 21세에 자신의 사업체를 시작했고 2024년 약 9만 달러, 이듬해엔 6자리 소득을 달성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진 것이 없다. 수급 불균형. 수요가 폭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직을 고려하는 청소년의 70%는 여전히 무관심합니다. 공급 부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를 짚어야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블루칼라로 돌아가라는 시대착오적 조언이 아닌 이유입니다. 왼쪽 박스, 과거의 전통적 현장직입니다. 단순 시공 및 기계적 반복 작업, 도면 중심의 아날로그 작업 환경, 물리적 근력 의존도 높음. 오른쪽 박스, AI 시대의 기술 현장직입니다. 데이터 센터 배선 및 스마트 빌딩 시스템 관리, 태양광 및 산업자동화 설비 제어, 전통적 물리기술과 IT 리터러시 동시 요구. 오늘날의 현장 기술자는 가장 고도화된 시스템을 다루며 역설적이게도 AI 인프라 확장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가 됩니다. 즉, AI가 사무직에서 사람을 몰아내는 동시에 그 AI를 지탱하는 물리적 인프라에서는 사람을 절박하게 찾고 있습니다. 이 역설이 오늘날 노동시장의 핵심 구조입니다. 모든 사람이 직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 가정 상황, 체력, 지역적 조건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현재 위치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구조는 세 층으로 나뉩니다. 가장 아래, 베이스 핵심 기반층입니다. 도메인 전문성과 AI 리터러시. AI가 생성한 문서나 데이터의 오류를 찾아내려면 무엇을 감독하는지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깊은 도메인 지식이 필수입니다. 중간, AI 에이전트가 담당합니다. 데이터 생성, 초기 분석, 패턴 도출, 실무 초안 작성, AI 자동화 영역입니다. 최상단, 상위 10%의 최종 결정 및 책임입니다.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판단하고 현실 맥락을 반영하며 법적 윤리적 책임을 지는 인간 고유의 영역입니다. 실제 사례로 세일즈포스는 현재 전체 직원의 약 25%를 AI 에이전트와 협업 관리하는 감독자 역할로 재배치 중입니다. 이것은 AI와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AI의 상위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메인 전문성을 버리기보다 거기에 AI 리터러시를 결합하는 방향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세계경제포럼 WEF의 2030년 전망입니다. 사라질 일자리 9,200만 개, 새로 생겨날 일자리 1억 7천만 개, 순증가 플러스 7,800만 개. 숫자만 보면 희망적입니다. 그러나 AI는 근육이 아닌 지식노동을 극단적으로 빠르게 흡수합니다. 사라지는 9,200만 명, 예를 들어 콜센터 직원이 1억 7천만 개의 새로운 직업, 예를 들어 AI 인프라 엔지니어로 건너가는 것은 결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시적 함정입니다. 전체 숫자의 증가가 개인의 전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사라지는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새로 생기는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을지는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세계경제포럼 2025년 보고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기업의 41%가 AI로 자동화할 수 있는 역할의 직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것은 기업의 의지가 아닙니다. 경쟁의 압력입니다. 그 압력 앞에서 개인이 홀로 서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 구조가 필요합니다. 왼쪽, 기업의 진짜 리스킬링 조건입니다. 단순 이수증 발급을 넘어 실제 경력 경로와 직무 전환 연결, 교육기간 중 반드시 소득 보장. 이 두 가지가 없는 리스킬링 프로그램은 형식적 PR에 불과합니다. 오른쪽, 국가의 소셜 컴팩트입니다. 싱가포르, 비자발적 실업자 임시소득 지원 및 직무 재설계 기업의 보조금 지급, 유럽연합, EU, 소득 지원 플러스 진로제 설정 플러스 AI 외 영역, 즉 현장직, 돌봄 등으로의 전환 지원, 전환기 안전망, 트랜지션 세이프티넷. 이것이 이 시대 기업과 국가가 반드시 구축해야 할 구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방향성의 재설정입니다. 무조건적인 AI 기술 습득보다 대체 불가능한 구조적 특성, 현장성,
신뢰, 책임을 가진 직무로 이동해야 합니다. 둘, 기회의 재발견입니다. 학위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가 폭발하는 기술직을 주목하거나 현재 직무에서 AI 감독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셋, 사회의 책무입니다.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교육과 이행기관의 생계를 보장할 전환기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역사는 늘 적응하는 인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일부의 번영과 다수의 추락으로 귀결되지 않으려면 이번만큼은 그 적응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AI 시대의 진짜 질문은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느냐가 아닙니다. 그 변화의 속도와 인간의 적응 속도 사이의 간극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메울 것인가입니다. 이 영상이 그 질문을 함께 생각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